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저희들 어제는 진주 지수마을 우리 신이님 어머님 산소와 할아버지 산소와 정조부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감사히 에너지 잘 받고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난세영웅 흑행령을 아십니까? 209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실패한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이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것은 자본가가 노동자가 가져야 할 부를 착취하기 때문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사유재산을 없애고 공동재산으로 하며 생산과 분배를 공동으로 하자는 것이다. 창시자는 독일의 마르크스이며 창시자 이름을 따 마르크스주의, 막시즘이라고도 한다. 구소련의 레닌이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공산혁명,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를 탄생시켰으며 이후 동유럽과 중국, 인도 차이나 반도, 북한 등지에서도 공산 정권이 수립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역사의 발전에 따라 직구상에 장차 자본주의는 모두 없어지고 공산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기주의적 성향을 무시하고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의욕 상실과 기술 발달 저해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모두가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1990년대에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되고 이후 동유럽 공산국가들도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기에 이르면서 종말을 고했다. 중국도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이나 경제는 이미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미 공산주의가 먼저 무너진 것이다. 자본가 계급을 타파하고 평등한 세상을 건설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많은 피를 흘리며 이루었던 공산체제는 이후 공산당 간부와 절대 다수의 인민이라는 계급을 형성하여 소수의 공산당 간부가 절대 다수의 인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근본적인 변화, 중산주의가 길.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여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두어도 경제는 잘 굴러갈 것이라고 믿었던 자본주의는 2차 세계대전 직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케인스식 수정자본주의가 대두한 배경이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케인스의 말을 받아들여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한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 아래 국가가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복지 자본주의를 발달시켰다. 그러나 결국 영국은 과도한 복지비 지출로 재정 적자에 허덕이며 경제가 활력을 잃었고 설상가상 1970년대 초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다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기능을 강화시킨 하이에크식 신자유주의 체제인 대처정부의 대처리즘이 등장하여 복지 정책은 대폭 축소되었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IMF의 요구를 비롯한 영국의 대처리즘적인 처방을 수용하여 민영화 정책과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펼쳐 이전 정부인 김영삼 정부 때 발생된 IMF 체제를 극복해 나갔다. 그러나 그 와중에 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외국 자본에 넘어갔으며 실업자가 양산되고 중산층이 붕괴되었다. 자본주의의 태생적 폐단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날이 갈수록 악화 일로에 놓여 있다. 케인스식 수정자본주의나 영국식 복지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케인스식 수정자본주의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기보다는 공황 상태의 경제를 구하려는 자본주의 유지 방안이었고, 복지자본주의는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파이를 키워나가는 효율적인 방안 없이 정세에만 의지하여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 함으로써 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세수가 증대되지 못하여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겪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석학도 해결하지 못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중산주의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주창한 중산주의는 제도적으로 국민의 99%가 중산층이 되게 하려는 것으로 케인스식 수정자본주의나 영국식 복지자본주의와는 차원이 다르다. 중산주의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 실천 방안은 앞서 언급한 여러 방안들이다. 여러 방안들이 모두 추진되면 메커니즘에 따라 분배와 성장이 동시에 가능한 완벽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된다. 빈부격차를 줄여 사회적 공평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효율성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것은 케인스도 하이에크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성장에 초점을 두면 분배에 문제가 생겨 빈부격차가 커지고, 분배에 초점을 두면 성장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중산주의로 완벽히 해결될 수 있다. 중산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일단의 방안은 복지제도가 초래해온 문제점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생산성 극대화라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 폐단을 해결하는 자본주의 완성 방안이다. 또한 중산주의 방안이야말로 국민복지의 완결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 했던 베버리지의 실패한 꿈은 중산주의 방안을 통한다면 그가 꿈꾸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완벽히 이룰 수 있다. 중산주의는 고질적 문제인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 폐단을 완벽히 해결하는 획기적 방안이자 복지의 최고봉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미래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근래에 이르러 기업 투자에 ESG라는 것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말이다. 투자자들이 기업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ESG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업의 지배 구조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장기 존속을 위한 주요 변수가 된다고 본다.
투자자가 재무제표 외에 기업의 ESG 성과를 고려하면 기업이 사회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기업을 평가할 때 친환경, 사회,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성과를 주요 지표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나는 국가를 국민과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 주식회사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되는 셈이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국민 전체를 주주로 하는 거대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둔 전통적 기업이 아니라 환경, 사회, 바람직한 지배 구조를 중시하는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기업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친환경적이고 상생적인 방안들을 통해 환경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앞장설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의 CEO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주주인 국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영에 관심을 가져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불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관심 있게 살피게 된다. 말하자면 지배 구조도 모든 주주가 중심인 이상적인 구조이다. 중산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세상의 그 어떤 기업보다도 친환경적이며 사회, 윤리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실천하며 모든 국민이 주주로서 실질적 주인이 되는 가장 바람직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ESG를 완벽히 갖춘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오늘날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래 기업의 이상에 딱 들어맞는 미래지향적이고 생태지향적인 기업이며 사회적 채무를 다하고 이상적인 지배 구조를 지닌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차별도 역차별도 없어야. 여성을 위한 정책. 나는 여성부, 현재 여성가족부와 성인지 예산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주장을 하니 누군가는 나를 남성 우월주의자로 보거나 여성을 비하한다는 오해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오래전부터 부부간은 대등한 관계여야 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여성이라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사실 나의 여러 방안들 중 고정적으로 매월 그것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배당금제 같은 방안은 여성들을 가장 먼저 배려하여 만든 방안이다. 어려서 나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고된 생활을 오랫동안 목격했다. 새벽부터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10명이 넘는 대식구의 밥을 짓는 것에서 시작하여 낮이면 농사일을 거들고 저녁밥을 지은 후에도 쉬지 못하고 늦은 밤까지 길쌈을 하는 등 밤낮 없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내가 크면 저 아주머니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요즘에도 가정 살림은 주로 여성이 맡고 있다. 그런데 남편이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하여 빚이라도 잔뜩 지게 되면 당장 여성들이 맡은 살림살이에 큰 어려움이 닥친다. 스스로 돈을 벌어 급한 불을 끈다고 해도 그동안 해오던 살림살이를 살림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남편도 괴롭기는 마찬가지겠지만 당장 현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내이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매월 그것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일정 금액이 지급되면 본의 아니게 남편이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때에도 최소한 부부 합쳐 300만 원은 들어오므로 풍족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먹을 것 걱정이나 아이들 학원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지급금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국가나 은행 등 채권자가 마음대로 가져갈 염려도 없다. 이처럼 고정적으로 매월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는 방안은 가정 살림을 맡은 여성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덜고 마음 편히 가정 경제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여성들을 배려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유학을 공부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훈장님에게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부부라는 글자에 대해 내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부부는 대등한데 왜 지아비 부자는 하늘라는 글자를 하늘보다 높다는 식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반면에 지엄이 부자는 빗자리를 들고 청소하는 여자라는 뜻이 되도록 만들었는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훈장님은 회초리로 내 종아리를 때리시면서 나를 크게 나무랐다. 그러나 지금도 부부란 대등한 관계라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오늘은 난세의 영웅 흑영령을 아십니까?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뜻깊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